네, 안녕하세요. 메시 살리언시 via weekly supervised classification for 살리언시 CNN 논문 발표와 그리고 이제 메시 살리언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발표할 발표자 강민수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메시 살리언시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논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살짝씩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초기 연구 논문 제목이 메시 살리언시예요. 그래서 메시 살리언시라는 곳에서 이제 정의했던 바로는 그냥 3D 메시에서 이제 사람의 주목도를 끌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가져오는 추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메시 살리언시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중요 영역을 정량적으로 탐지하려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개념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에 써놨는데 연구별로 이제 중요 영역을 그 탐지하는 방법이나 인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뭐 이제 그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각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형상에서 특이한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제 굳이 지각적인 면에서는 특이하진 않은데 그냥 구조적으로 차이가 얘가 심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점은 이제 메시상의 일부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살리언 씨는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주목과 유사한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 살리언 씨를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눠봤고요. 그 이제 첫 번째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해서 수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그래서 뭐 따로 딥러닝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학습이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이 손으로 수식을 짜서 코드를 만들면은 그대로 이제 메시 살리언시가 출력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곡률 기반의 방법이 있고요. 뭐 엔트로피나 뭐 이제 아까 말한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로벌 레어리티,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드크래프티드에서 조금 발전을 해서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 방법과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 논문도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 그 멀티모달 딥러닝에 대한 연구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처와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를 결합을 해서 뭔가 이제 메시 살리언시한 포인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선과 촉각을 결합을 시킨다거나, 뭐 텍스처와 시선을 결합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살리언트한 영역을 찾는 것이 이제 멀티모달 딥러닝 딥러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수퍼바이즈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 논문 중에서 IEEE 논문 중에서 이제 딕셔너리 러닝 방식으로 사용해서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책을 봐서 아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서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칭을 했을 때도 아직까지 이제 비지도 학습 쪽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다른 곳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아서 논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시 살리언시 중에서 제가 네, 제대로 개발에 성공했던 것이 두 개가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참고한 논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 시살리언 씨가 구해지게 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이 메시 살리언 씨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했던 그 메시 살리언 씨라는 논문이고요. 시그라프 05년도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3D 메시에서 사람의 지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 살리언시 같은 경우는 그 센터 서라운드 구조라고 해서 그 한
지점인 센터와 그 주변 간의 그 자극 차이를 감지해서 이제 인간의 시각 모델에서 착안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제 한 지점이 있고 주변과의 이제 차이가 얼마나 되냐를 판단을 해서 이제 얘가 살리언트한지 살리언트한 리전이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버처 베이스드 메소드, 특히 이제 메시 살리언시 논문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민 커버처라는 그 곡률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웨이티드 민 커버처 계산을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차가 조금 미미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것들을 완화시켜 주거나 좀 증폭시켜 주거나 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우시안 스무스팅까지 끝나고 난 뒤에 사일런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일런시의 값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 커버처 계산인데요. 일단은 이 논문 자체에는 그 민 커버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제 다른 논문에서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 논문의 방법이 이제 그 메쉬가 이게 보통 폴리곤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각져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선의 그대로의 곡률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곡률을 이제 최대한 폴리곤 메쉬에 맞춰서 그 텐서 형태로 근사치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커버처 계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이제 버텍스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이제 NVI 같은 경우는 뭐 버텍스 VI의 노멀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에 그 버텍스에서 연결된 삼각형들의 면적과 그 삼각형들의 면의 노멀 벡터를 통해서 이 벌텍스의 노멀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N N 그 NK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아까 말한 인접한 점들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의 노멀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AK가 이제 면 순서가 잘못됐네요. 스몰 FK가 이제 한 삼각형의 면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 FK의 면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의 A는 가중치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점 VI에 연결된 모든 삼각형의 면을 하나씩 보면서 각 면의 노멀 벡터 NK를 그 면의 면적 AK만큼 가중치를 줘서 더한 후에 그리고 그 결과를 벡터의 방향으로 단- 단위 벡터로 정규화해서 최종적으로 그 정점 VI의 노멀 벡터 NVI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커버처 텐서 근사 행렬을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그 커버처 텐서 근사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향 곡률의 근사치를 먼저 구한 후에 이거를 행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IJ가 그 VI에서 그 주점 VI에서 이제 이웃 정점 VJ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 그러니까 해당 방향에서의 곡률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VJ가 이제 N NV NVI 쪽으로 이제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측정을 한 후에 그 두 점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서 가까운 버텍스와 이제 먼 버텍스의 편차를 주며 곡률의 근사치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아, 아니, 숫자 2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 상수로 이제 그냥 너무 이제 한 군데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MVI 같은 경우가 텐서, 곡률 텐서 근사 행렬인데요.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한 곡률 텐서를 기록한 근사 행렬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 TIJ는 이제 그 노멀 평면에 투영된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VI의 노멀에서 직교한 평면으로 투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TIJ와 이제 트랜스포즈된 IJ를 곱해서 그 특정 방향 특정 방향을 강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와 방향 공률을 이제 모두 곱한 후에 이제 모든 이제 버텍스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이웃 버텍스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이제 모든 방향의 공률 정보를 담은 텐서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유값 분해를 통해서 그 프린시플 커버처 그러니까 주 주점에 대한 공률과 이제 방향을 추출하게 될 건데요. 근데 이 이제 그 공률을 구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공률과 방향을 모두 추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메시 살리언시에서는 방향 따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률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M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률 텐서 근사 행렬이고 이 행렬이 이제 대칭 행렬입니다. 그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W랑 K가 이제 잠시만요. 그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이고 이제 그 단위 벡터 두 개 곱한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칭 행렬로 단위 벡터가 아니라 그냥 그 트랜스포즈랑 이제 자기 자신을 곱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대칭 행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률 텐서 그 M을 가지고 이제 그 방향과 곡률을 따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유가 분해 그러니까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Q가 이제 고유 벡터들을 가지는 행렬이고요. 그리고 그 이 기호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V가 거꾸로 된 저 친구가 이제 대각 행렬로 그 고유값들이 대각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값이 곧 이제 곡률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이바이 그 M 행렬이 이제 2 바이 2 행렬이었으면은 뭐 이제 저 고유값이 총 두 개가 나올 텐데요.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 살리온시에서는 그 곡률의 크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고유값으로 나온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민 커버처를 구해서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 바이 2의 경우에는 2로 나누는 것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3D 공간에서 진행이 되니까 3 바이 3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커버처 앞에서 이제 그 민 커버처를 구했으니까 아까 말한 이제 스무딩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센터 서라운드를 조금 더 잘 감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우시안 웨이티드를 통해서 그 V에 대해서 이제 곡률 주변의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의 이웃 정점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수치가 이제 x와 v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영향이 작아지도록 이제 가우시안 웨이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가까운 점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 이 살리언시 값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아래 식이 살리언시를 구하는 식인데 그 이제 시그마 앞에 개수가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좁은 범위 시그마만큼 수치의 좁은 범위에서의 그 평균 공률과 그리고 넓은 범위 그러니까 그 시그마에 곱하기 2를 한 이 시그마에서의 평균 공률의 차를 이제 절대값을 통해서 구하고 그 값을 그대로 이제 살리언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률 기반 방법에서 살리언시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까지가 있고요. 이후에 뭐 이제 전처리나 후처리나 이제 다른 논문과 뭐 그런 데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초창기의 논문인 메시 살리언시 이후에 꽤 여러 논문들이 나왔고 이제 엔트로피 베이스드 매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논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제 이 메시 살리언시 디텍션 베이스드 온 엔트로피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앞에서는 그 메시 살리언시 논문 같은 경우엔 사람의 지각을 되게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각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뭐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 영역에서만 민감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얘도 사람의 지각을 중요시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얘도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민감해가지고 약간 일반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메소드들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에 응용하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라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인간의 지각은 살짝 내려놓는 대신에 이제 더 간단하고 빠르며 안정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 기반 척도를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계속 말했던 이제 메시 살리언시 논문과 다르게 사람보다는 엔트로피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서 살리언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노멀 벡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멀 벡터의 분포의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히스토그램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샤넌 엔트로피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값이 곧 살리언시 스코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계속 지나갔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정보 이론에서 데이터의 불확실성 또는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무질서할수록 엔트로피가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메시 살리언시의 경우에는 이 한 버텍스와 그리고 다른 인접 버텍스들 그러니까 이웃 버텍스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엔트로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노멀 벡터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그 이웃 버텍스들과 노멀 벡터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면은 엔트로피의 값은 낮아지고요. 근데 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면 엔트로피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 이제 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의 엔트로피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PX는 이산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과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했고 엔트로피 추정을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하면은 이제 PX가 이제 사건의 확률이 낮을수록 정보량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로그 PX를 정보량으로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엔트로피는 평균 정보량으로 정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그 메쉬에 적용을 해서 각 정점에 노멀 벡터 분포를 통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약간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살리언시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노말을 이제 노말 구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적을 통해서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PPT에 넣지를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노말을 구한 뒤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네, 그 노멀 벡터의 수를 이제 잠시만요. 네,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변수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이 x1부터 xn까지 있다고 했을 때 hx의 횟수를 나타내면은 이제 확률값이 전체 수에 대한 관측 수의 비율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px가 이제 그 px가 아니라 이제 n 같은 경우가 전체 이웃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hx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측 수라고 해서 구간에 속하는 노멀 벡터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게 그 샤넌 엔트로피 이 공식을 이제 응용을 해서 그 히스토그램으로 구한 저 px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xy가 이제 행동 확률 분포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p를 먼저 이제 구해야 돼서 hxy를 먼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마를 사용을 해서 사실 메시 살리언시를 검출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뭐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서 실시간 적용이 어려워서 이 연구에서는 히스토그램 기반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메소드들로 그 노마를 이용한 경우에 좀 계산을 진행하다가 이제 유니티 런을 돌리면은 런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잘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직접 제작을 했던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CFS CNN 논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이 논문이 나오기 이전 연구들도 대부분 이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에 의존을 했으나 이제 뭐 엔트로피와 사유가 비슷하게 그 일반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딥러닝 기반의 메시 살리언시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3D 메시와 관련된 데이터에
수집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메시 살리언시 같은 경우는 보통 버텍스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제 메시의 버텍스 레벨의 어노테이션이 있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라운드 스루를 기반으로 훈련을 하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솔루션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런 그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시피케이션만을 사용을 해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학습이 가능한 CNN인 그 클래시피케이션 for Saliency CNN 이하 CFS CNN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웍인데요. 사실 이제 앞에 말한 이제 엔트로피와 메시 살리언시 둘 다 원래는 이 논문에 릴레이티드 웍에도 들어 있고, 그 앞서 말한 것 인트로덕션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많아서 이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텍타일 메쉬 살리언시라는 논문에서는 그 사람의 촉각 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메쉬 살리언시를 수집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기에는 이제 데이터 양이 400개 정도로 현저히 부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helling Points on 3D Surface Meshe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3D 객체에서 그 쉘링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서 이 셀리언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걸 선택을 한 거를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또 다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도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대부분의 뭐 딥러닝 기반으로 한 메소드들은 모두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지만 그 메시 살리언시 같은 경우는 버텍스 레벨의 어노테이션이 대규모로 필요하므로 이제 데이터 구축이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이제 멀티뷰 기반 멀티뷰 CNN 기반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분류 분류만으로 분류만 학습을 해도 이제 살리언시를 수출할 수 있는 구조를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렸던 CFS CNN입니다. 그래서 CFS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살리언시로 추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아래 이미지는 이 CFS CNN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일단은 3D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 CNN에 넣기 위해서 멀티뷰로 이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를 저 검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네트워크에 넣어주고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VGG 19 계열의 이제 CNN, 그러니까 이미지 변류용 CNN 백본을 그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VG19와 다르게 이 논문에서만 추가한 저 VS, 빨간색 선이 가는 VS와 그리고 렐루에서 이제 초록색 선이 가고 있는 SP라는 이제 그 SP 같은 경우는 살리언시 플링 레이어, 그리고 이제 VS는 뷰 살리언시 레이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 네트워크의 역할은 이제 살리언시 값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는 분류가 끝입니다. 근데 저런 이제 뷰 살리언시나 뭐 이제 기존의 SP에서 구했던 살리언시 값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을 해서 이제 메시 살리언시를
구하거나 뭐 아니면은 저 시안 색깔 점선에 있는 뭐 뷰 베이스드 2D 살리언시 뭐 3D가 아니라 그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저 이제 살리언시 값들을 가지고 이제 뷰 베이스드 2D 살리언시와 이제 뷰 베이스드 3D 살리언시 그리고 뭐 멀티뷰 살리언시 스탠더드를 통해서 이제 메시 살리언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논문에서는 저 시야는 이제 배포할 때만 이제 추가를 한다라는 라고 나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의 순서를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이제 3D 오브젝트를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메쉬를 멀티뷰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쉬를 사실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2D 뷰로 바꿔서 이제 렌더링하는 것으로 CNN의 입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논문에서는 뷰 포인트의 구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수평 방향의 회전으로 이제 0도부터 30도씩 올라가서 330도까지 해서 총 수평 회전이 12개 각이 있고 그리고 수직 각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플러스 30으로 진행을 해서 총 24개의 뷰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다른 멀티뷰 CNN들 같은 경우엔 추후에 이제 표로 비교가 되긴 하지만 이제 보통 16개? 12개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24개로 되게 다, 다양한 멀티뷰로 진행을 해서 이제 실제 사람의 지각하는 것과 최대한 유사하고 그리고 버텍스를 이제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저렇게 저렇게 뷰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한 후에 이제 렐로까지 네. 그, 저 아래쪽에 있는 식들은 잠시 무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Weekly Supervised Classification 그 for Thaliancy CNN인데 그 이제 이 구조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채널과 이제 살리언시 채널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스탠다드 VGG19 기반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뷰 살리언시 레이어랑 이제 그 살리언시 풀링 레이어 이렇게 총 두 개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약간 PPT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장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뷰 살리언시 레이어에서 이제 뷰 이미지, 각 뷰 이미지인 VI에 대해서 이 뷰가 전체 오브젝트를 분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수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 살리언시 레이어를 구성하는 식들인데 이제 일단은 그 뷰 살리언시 레이어의 인풋으로 이제 그 피처 벡터인 F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피처 벡터를 이제 그 각 뭐 I 뷰일 때 피처 그리고 J 뷰일 때 피처를 이제 피처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뷰 간의 특징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거를 비교를 하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살리언시 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퀘이션 2에서는 그 각 뷰에서 살리언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뷰와 다를수록 더 살리언스하고, 그리고 시각이 특이한 것에 주목하는 원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뷰와 차이가 더 클수록 살리언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I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파를 위한 그라디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퀘이션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보함수를 통해서 전체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리언시 베이스드 풀링 레이어인데요. 그 살리언시를 기반으로 전체 오브젝트 피처를 이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해서 이제 하나의 벡터로 집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P의 전에 이 SP 레이어에 들어오는 입력 같은 경우는 그 피처 매트릭스와, 그리고 이제 피처 매트릭스인 F랑 이제 뷰 살리언시 벡터인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그 피처 매트릭스와 그 뷰 살리언시를 곱해서 이제 그 P를 만들게 되고요. 이 P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최종 피처 디스크립터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X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전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은 그 살리언시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뷰살리언시인 입력으로 받은 뷰살리언시 S를 이용해서 중요한 뷰의 피처를 더 방영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뭐 맥스 플링이나 에버리지 플링보다 좀 더 시멘티컬리아 컬리 가이디드 플링이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CFS CNN의 경우에는 그 메쉬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슈퍼비전만으로만 이제 학습이 되는데요. 그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각 뷰에 대한 이제 2D 살리언시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저 살리언시 맵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인 이하 캠을 사용해서 그 어떤 픽셀이 해당 분류 결과에 가장 많이 기여를 했는지를 시각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캠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의 뭐 웨이트를 고정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백프로파게이션만으로 그 픽셀 레벨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이제 이때 서페이스 지오메트리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이 살리어시 제너레이션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그 표면에 대한 뭐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설페이스 지오메트리에 기반해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 베이스드 2D to 3D 살리언시 트랜스퍼인데요. 그 앞에서 만든 2D 살리언시 맵을 이제 3D 살리언시로 이제 옮겨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이제 각 뷰 이미지에서 2D 살리언시 맵을 생성을 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버텍스에 대한 그 3D 살리언시의 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제 일반 메쉬를 약 대략적으로 한 2,500개 면만 가지는 그 심플리파이드 메쉬로
변환을 해서 처리율을 향상을 시켰고요. 이제 저렇게 심플리파이를 했을 때 그 2D 이미지와 3D 버텍스 간의 매핑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버텍스 M이 있을 경우에 그 M에 대해서 뷰 VI에서의 살리언시 값은 이제 이 19번처럼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I 같은 경우는 그 버텍스 M이 이제 2D 이미지 상에서 투영된 위치의 살리언시 값이고, 그리고 Z는 그 M 주변에서 이제 주변의 벌텍스의 밀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봤을 때 주변이 그 밀도가 낮을수록 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살리언시를 살짝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2D 살리언시가 클 경우, 그러니까 i가 클 경우에 그 해당 버텍스의 살리언시도 높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D 버텍스에 대해서 이제 살리언시 값을 부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뷰 살리언시 신더시스인데요. 그 이제 각 뷰에서 그 VI에 생성된 그 3D 살리언시 맵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고요. 그 최종 살리언시 맵은 그 웨이티드 썸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나오는 식에서 S 같은 경우는 그 뷰 살리언시 스코어고요. 이제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뷰의 살리언시 맵을 가중 평균 방식으로 합친 것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최종으로 통합된 살리언시 맵이고, 그리고 HI는 이제 뷰 VI에서 계산된 그 벌텍스 단위의 이제 살리언시 맵, 그리고 SI는 VS 레이어에서 이미 계산된 그 뷰 살리언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을 통해서 그 중요한 뷰일수록 그 뷰에서 계산된 벌텍스 살리언시가 더 크게 반영이 되도록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 살리언시를 사용을 해서 뷰별로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전역적으로 일관된 살리언시 맵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